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거실 방바닥에서 막 꼬물꼬물 가지고 놀던 그 귀여운 교육용 코딩 로봇 있잖아요. 아, 네. 엄청 귀엽죠. 요즘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이 장난감을 만들던 회사가 최첨단 자율비행 드론을 막 수백만 대씩 찍어내면서 글로벌 군사작전이나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거대한 제조 제국으로 변신을 합니다. 와, 장난감 회사에서 무기급 드론 회사로요? 진짜 영화 같은 전환이네요. 맞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기업, 주식회사 에이럭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정말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보고서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게요. 에이럭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 진입장벽 높기로 소문난 비중국 공급망, 그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막 요동치는 재무제표 이면에 어떤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기원부터 짚어보죠. 2015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원래 교육용 코딩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35%로 엄청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기술의 연결고리예요. 아니, 애들 장난감 교구 만들던 기술로 어떻게 갑자기 막 고도의 항공 역학이 필요한 자율비행 드론을 만들 수 있었던 건가요? 솔직히 두 분야가 언뜻 보기엔 완전 다른 세상 같거든요. 그게 겉보기엔 달라 보이는데 그 안을 움직이는 핵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어 원리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언어로 본 거죠. 로봇이 안 넘어지고 걷게 하려면 초정밀 모터 제어 기술이라던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 필수적인데 네네. 이 기반 기술을 이미 수년 동안 자체적으로 꽉 잡고 축적해 온 겁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로봇 관절 미세하게 제어하던 그 알고리즘이랑 드론의 4개 프로펠러를 초당 수천 번씩 막 미세 조정해서 공중에서 중심 잡게 하는 원리가 결국 같은 코어 근육을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기체를 통제하는 두뇌랑 신경망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있으니까 무대만 그냥 지상에서 공중으로 싹 바뀌었을 뿐인 거죠. 야, 이거는 마치 피아노 마스터한 사람이 그 손가락 움직임 그대로 초고속 코딩 타이핑을 막 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유 진짜 좋네요. 딱 그겁니다. 흥미로운 게 현재 에이럭스가 밀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Your Drone Factory. 그러니까 당신의 드론 공장이라는 도발적인 슬로건을 쓰고 있거든요. 당신의 드론 공장이요? 뭔가 엄청 자신감 넘치는데요? 네, 자기들은 남이 만든 부품 그냥 떼어다가 조립만 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하드웨어 대량 양산까지 전부 책임지는 완전한 풀스택 IT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단순 조립 회사가 아니라 뼈대부터 다 통제하는 공장이라는 포지셔닝이군요. 근데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쳐도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한 70에서 80%는 이미 초저가로 무기로 한 중국산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압도적이죠. 근데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이 단기간에 어떻게 그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잭팟을 터뜨린 건가요? 뭔가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이었어요. 시장의 경제 논리 위에 국가 안보라는 엄청난 정치적 해일이 확 덮친 거죠. 미국이 국방수권법, 보통 NDAA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과시키면서 연방기관이나 군사작전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 배제해버렸습니다. 아예 금지를 시켰군요. 네, 심지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기체까지 깐깐하게 막고 있어요.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도 이 흐름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기술로만 만든 드론을 찾아라. 이렇게 되면서 비중국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수요의 진공 상태가 강제로 뻥 뚫려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죠. 잠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다는 건 원가가 엄청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뜻 아닌가요? 부품 생태계 자체가 다 중국에 쏠려 있는데 이걸 한국 기업이 어떻게 극복하고 그 깐깐한 미국 기준을 통과한 건가요? 그게 바로 에이럭스의 승부수였는데요. 이들이 취한 전략이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극단적일 정도의 기술 독립이었어요. 중국산 부품 비중을 아예 10% 이하로 낮춰버렸어요.
10% 이하요? 와, 부품을 거의 다 갈아엎었던 얘긴데. 네. 보통 다른 회사들은 그냥 한국에서 조립했습니다 하면서 원산지만 살짝 세탁하는 얄팍한 방식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기체의 뼈대랑 내장을 아예 바닥부터 새로 설계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택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새로 만들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버틸 수가 있나요? 당장 수익성이 확 악화될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출혈이 크죠. 하지만 장기적인 프리미엄 시장 독점력에 선택한 겁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인증은 물론이고 통과하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는 NDAA 승인까지 받아낸 거예요. 아, 규제라는 장벽이 오히려 에이럭스한테는 독점적인 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거네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나 관세 장벽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거든요. 남들이 관세 폭탄 맞고 미국 정부기관 시장에서 막 쫓겨날 때 에이럭스는 단번에 1,000만 달러 수출 성사시키고 일본이랑 인도네시아 파트너십까지 쭉쭉 확장한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그럼 그 부품 국산화라는 게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더 파고 들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드론의 심장이나 두뇌라고 불리는 비행 제어 장치, 그 FC 보드라고 하던데 이거를 회로 설계부터 대량 생산까지 100% 자체 통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위 산업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군사용 드론에서 적의 총알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해킹이요? 네. 외부에서 그냥 기성품 보드 사다가 쓰면 그 안에 어떤 코드가 숨어 있는지 완벽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른바 백도어라고 하죠. 뒷문을 통해서 작전 데이터가 털리거나 심하면 기체를 적한테 아예 조종당할 위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에이럭스처럼 그 FC 보드의 밑단 하드웨어 회로를 직접 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펌웨어까지 직접 짜나오면 이 백도어 논란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만든 부품이 없으니까 뒷문 자체가 생길 일이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국방시장에서는 이 보안과 데이터 주권 확보가 카메라 화소가 몇만이냐, 배터리가 몇 분 가느냐 하는 이런 스펙보다 진짜 수백 배는 더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해자, 그러니까 모트가 됩니다. 대박이네요. 게다가 이 회사가 핵심 구동 부품 10종 중에서 90%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대요. 다른 회사들이 그냥 식장에서 완성된 요리에 사와서 대업할 때 에이럭스는 직접 농장 사고, 식재료 기르고 아예 초대형 주방까지 지어버린 거네요. 네, 그 자체 주방 규모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에이럭스는 무려 100억 원 이상을 선제적으로 쏟아부어서 4개 첨단 SMT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SMT가 정확히 뭐죠?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빈 회로 기판 위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전자부품 수만 개를 로봇이 초고속으로 막 쏘아서 인쇄하듯이 조립해내는 첨단 설비예요. 와, 인쇄하듯이요? 네, 이거를 외주 안 주고 직접 4개 라인을 통제한다는 건 밖에서 부품 공급망이 끊겨도 끄떡없이 연간 200만 대의 드론을 쏟아낼 수 있는 매머드급 양산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200만 대요? 진짜 숫자만 들어도 압도적이네요.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기계를 그렇게 대량으로 막 찍어내다 보면 당연히 불량품이 섞자 나오지 않나요? 하늘나는 드론은 부품 하나만 삐끗해도 바로 추락이잖아요. 군사작전 중에 떨어지면 완전 치명적일 텐데?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서 에이럭스는 생산 공정 마지막에 진짜 무식할 정도로 극단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예외 없는 전수 검사는 기본이고요. 출고 직전에 그 양산품 중에서 10%를 무작위로 뽑아요. 그리고 기체가 말 그대로 아예 부서질 때까지 극단의 환경에서 굴리는 파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와, 기계가 박살날 때까지 괴롭히는 거군요. 네, 스스로 부서질 때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한계치를 증명하는 거죠. 이걸로 기구학적 결함을 사전에 다 걸러내고 메이저 불량률 0%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량률 제로라니 지독하네요, 진짜. 자, 그럼 하드웨어 양산 인프라랑 보안 철저한 두뇌까지 다 갖췄어요. 그럼 이 거대한 공장에서 만든 걸 도대체 누구한테 팔 것인가? 자료 보니까 여기서 엄청 흥미로운 전략적 베팅이 나오더라고요. 방산 특화 드론 기업인 보라스카이를 전격 인수했다고요? 네, 아주 신의 한 수였죠.
에이럭스가 기술도 다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바닥부터 국방시장 뚫으면 되지. 왜 굳이 인수를 택했을까요? 이게 시간과 기회비용을 그냥 돈으로 압축해버린 진짜 영리한 M&A입니다. 군에 무기 납품하려면 가망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가망 인증이요? 그게 뭔가요? 비바람 몰아치고 GPS 뚝뚝 끊기고 적 전파방에 들어오고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기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예요. 일반 스타트업이 이거 통과하려면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그냥 갈려나갑니다. 아, 군납시장 진입 장벽이 엄청나군요. 네, 근데 에이럭스는 보라스카이를 인수하면서 걔네가 이미 수년간 겪으면서 쌓아놓은 그 까다로운 인증 통과 기록이랑 실전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그냥 꿀꺽 흡수한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군납시장의 치트키를 돈 주고 사버린 거네요. 그 인수 덕분에 성과도 막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그럼요. 실전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엑스캐리어나 엑스메이지 같은 고성능 라인업을 단숨에 확보했고요. 특히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300억 원 규모 전술 드론 수주전이 있는데 여기에 등판시킨 T10 모델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오, 스펙이 어떤데요? 무게가 2.1kg밖에 안 돼서 엄청 가벼운데 무려 40분이나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라스카이의 그 군사적 노하우랑 에이럭스의 대량 양산 능력이 쫙 결합된 아주 무서운 첫 번째 결과물인 셈이죠. 야, 진짜 시너지가 제대로 터졌네요. 근데 이들의 확장이 군대에만 머무는 건 아니더라고요. 산업용, 그러니까 B2B 시장 움직임도 엄청 빠른데 눈에 띄는 게 삼성중공업이랑 같이 하는 라이다 드론 사업이에요. 일반 카메라 드론이랑 이 라이다 드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라이다는 빛,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사물에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주변 3D 지도를 그리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근데 배 만드는 조선소나 거대한 물류창고 깊숙한 곳은 캄캄해서 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철골 구조물 때문에 드론의 생명줄인 GPS 신호가 다 끊깁니다. 아, GPS가 끊기면 일반 드론은 그냥 장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이다를 단 에이럭스 드론은 스스로 수만 줄기 레이저를 쏘면서 캄캄한 미로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다 파악해요.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구역도 알아서 자율비행하면서 점검을 해냅니다. GPS 없는 캄캄한 곳에서도 레이저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날아다닌다는 거군요. 기술 확장성이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삐딱한 시력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라스카이도 인수하고 핵심 부품도 다 직접 만들고 이거 하나의 기업이 생태계 전체를 너무 독식하려는 거 아닌가요? 혼자 다 감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매우 타당하고 예리한 우려십니다. 실제로 혼자 다 해먹으려는 독불장군식 모델은 결국 비용 한계나 기술 고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자료를 꼼꼼히 보면 에이럭스 전략은 생태계 독식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하드웨어 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허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가장 막대한 자본이 들고 남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공장이랑 대량 양산 통제권, 이거는 에이럭스가 단단히 쥐고요. 대신 소프트웨어 관제 시스템에 완전 특화된 모빌리티 원이나 고성능 프로펠러 설계 장인인 사일렌스 스카이 같은 우수한 파트너사들을 불러 모아서 끈끈한 K드론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아하,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플랫폼만 깔아주고 훌륭한 파트너들을 그 위로 싹 모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앱 개발자들 싹 다 끌어들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 만든 거랑 완전 똑같은 전략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B2B 방산이나 산업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에이럭스의 양산 플랫폼이랑 파트너사들의 소프트웨어가 딱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종속성이 생겨버립니다. 네, 진짜 스마트한 생존 전략이네요. 자, 기술이랑 비즈니스 전략은 충분히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호기심 가지실 만한 재무제표의 진짜 의미, 숫자를 좀 파헤쳐보죠. 네, 이 부분이 진짜 재밌죠. 자료 보니까 회사 매출이랑 이익 그래프가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막 미친 듯이 초고속 성장하다가 2024년에 살짝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무려 629억 원, 사상 최대 매출을 찍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완전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102억 원의 대규모 영업적자. 아니 역대급으로 물건 제일 많이 팔았는데 100억을 손에 맞다. 이거 펀더멘털에 엄청 신박한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숫자만 딱 보면 솔직히 공포감이 들죠.
100억 적자라니. 하지만 이 재무제표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맥락을 꼭 읽어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100억 원 적자를 회사가 망해가는 징조로 절대 보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된 전략적 대규모 자본 투자, 전문 용어로 프론트 로디드 캐펙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로디드 캐펙스요? 그러니까 수익 나기 전에 인프라 구축하려고 초기에 돈을 그냥 선제작으로 왕창 때려 박았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 차가 아직 안 지나다니는데 앞으로 몰려들 수천만 대의 트래픽을 예상하고 초대형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일단 지어버린 셈이네요. 와, 톨게이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그 100억 원 적자 내역을 뜯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아까 연간 200만 대 찍어내는 SMT 공장 4개 지었다고 했죠? 네네. 그 증설 비용 들어가고 중국산 부품 비율 10% 미만으로 맞추려고 엄청나게 R&D 비용 썼고요. 거기다 군납치 특히였던 보라스카이 인수대금까지. 회사 체급을 확 끌어올리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2025년 장부에 그냥 감가상각비랑 일회성 비용으로 한꺼번에 쾅 찍힌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아예 시장을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서 진짜 뼈를 깎는 투자를 다 내간 거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100억씩 적자를 내면 회사 현금이 버텨줍니까?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팩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 부채 비율이 겨우 10%대에 불과해요. 네? 10%요? 네. 은행빚 내서 무리하게 버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차입 경영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벌어둔 아주 넉넉한 현금 지갑으로 미래 인프라를 쫙 깔아버린 겁니다. 제조업 특유의 마법,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막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네.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거대한 공장 짓고 비싼 기계 사는 고정비는 2025년에 이미 다 털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6년에 공장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25만 대 이상 찍어내기 시작하면 드론 한 대 더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원가, 즉 한 개 비용은 플라스틱 쪼가리 원가랑 공장 전기세 수준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아, 알겠어요. 빵집에서 빵 구울 때 몇 천만 원짜리 오븐 기계값은 이미 다 냈으니까 이제 빵을 1000개 굽든 10,000개 굽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그냥 밀가루 값밖에 없다는 그 원리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2026년에 에이럭스 매출이 805억 원으로 확 점프하고 12억 원 적자였던 게 단숨에 92억 원 흑자를 완전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강력하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확 꺾여 올라가는 그 진정한 제이커브 성장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진짜 숫자의 이면을 파헤쳐보니까 스토리가 완전 다르게 읽히네요.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 반응은 어떤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에이럭스 주가 변동성이 꽤 극심하잖아요. 네, 많이 출렁이죠. 게다가 주가 수익 비율, 그 PER 지표 보면 50배가 넘어가서 고평가 논란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도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일제히 목표가를 23,500원 수준으로 잡고 막 강력 매수 의견을 쏟아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까지 이 회사 미래 가치를 높게 치는 핵심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보는 건 에이럭스가 단순한 드론 외주 조립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두동강 나는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비중국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대량 양산까지 가능한 아주 희소성 있는 K-방산 플랫폼, 딱 이 희소성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이 붙은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증권가의 복잡한 숫자나 리포트보다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가치를 아주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요.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 그 DSK 2026 드론쇼 코리아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방위산업 전시회에 가보면 부스 풍경 다 뻔하잖아요. 유리 진열장 안에 삐까번쩍하게 깎아놓은 가짜 더미 드론 한두 개 올려놓고 그렇죠. 뒤에서는 막 3D 그래픽으로 화려하게 합성은 미래전투 영상 틀어주고. 근데 에이럭스는 완전 달랐습니다. 백스코 전시장 벽면 전체에다가 당장 배터리만 딱 꽂으면 그대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실제 양산기체 500대를 그냥 빈틈없이 꽉 채워서 거대한 벽을 만들어버렸어요. 와, 전시장 벽에 진짜 양산형 드론 500대를 박아버렸다고요? 아니 이건 그냥 예쁘게 전시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경쟁사들한테 야, 니네 도면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이만큼 무식하게 찍어낼 수 있는 진짜 공장이 있어. 이러면서 근육 자랑하는 엄청난 플렉스, 무력 시위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완전한 무력 시위죠. 그리고 그 무력 시위가 상징하는 바가 지금 현대 글로벌 방위 산업의 가장 뼈아픈 핵심을 딱 관통합니다. 어떤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전 세계가 다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이제 현대 드론 전쟁은 몇 억짜리 고성능 무기 한 대가 전황을 싹 뒤집는 그런 영웅전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막 수천 대의 드론이 추락하고 박살나는 거대한 소모전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100점짜리 완벽한 드론 한 대 띄우는 것보다 80점짜리 드론 10,000대를 얼마나 끊임없이 빨리 보충해 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청이나 각국 군 당국 입장에서 제일 절실한 건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스펙이 아니에요. 당장 전쟁 터져서 전방에서 100대가 부서지면 내일 아침에 불량 하나도 없는 똑같은 기체 100대를 다시 찍어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공장이 우리한테 있냐? 이게 지금 국가의 최우선 전략 자산인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에일럭스는 그 벽면에 꽉 채운 500대의 드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끔찍한 전쟁의 소모율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압도적인 대한공장이라는 걸 바이어들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단순한 마케팅 쇼가 아니라 생존이랑 직결된 그 양산 능력을 그냥 눈앞에 들이밀어버린 거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 시간 진짜 스피디하고 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코딩 로봇을 만들던 조그마한 회사가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아서 그걸 오히려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잭팟 기회로 뒤집어버리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100억 원의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간 200만 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베팅한 그 뚝심, J커브 성장을 향한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 그리고 500대 실기체의 전시로 증명해낸 압도적인 양산 능력까지 진짜 꼼꼼히 파헤쳐봤죠. 우리가 오늘 이 한 기업의 보고서에 이토록 깊이 파고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특정 드론 회사의 홍보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재편되고 있고 현대전의 양산이 하드웨어 대량 양산 능력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이럭스라는 기업의 궤적을 렌즈 삼아서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재무제표의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실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업이 생존을 걸고 어떤 전략적 베팅을 하는지, 그리고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파도를 이들이 어떻게 타고 넘는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이랑 정치, 금융이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이런 자료를 읽어내는 진짜 묘미자 우리만의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띤 분석을 통해서 뜨거워진 머리를 한 번 더 확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간 200만 대의 하드웨어를 빈틈없이 통제하고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100도 없는 무결점 부품을 막 찍어내는 이 거대한 공장이 말이죠. 만약 하늘을 나는 드론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다음 타겟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이 압도적인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무기나 산업용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형태를 한 수백만 대의 로봇이 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순간 과연 우리의 일상과 전 세계 산업 지형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뒤집히게 될까요?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이 거대한 기술적 팽창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 흥미로운 미래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